자, 필기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지문들의 특징, 특히 문학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되게 좀 언어 영역적인 성격이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문제 출제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념 중심으로 가거나 또는 디테일하게 파거나 또는 약간 국어 국문학적인 성격에 따라서 뭔가 작품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낸다든지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결이 많이 달라요. 특히나 얘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어떤 이런 구조적인 특이점을 자꾸 내. 왜 그런지 내가 계속 이걸 보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니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구조적인 특이성으로서 하나의 객관적 지표를 잡으려는 의도 아닌가? 그러니까 시험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자꾸 구조적인 특이점이 문학적 가치도 있고 예술적 가치도 있고 동시에 출제로서의 장점, 객관성을 갖춘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는 건데 뭐냐면 문학에서 정보가치 높은 게 특히 서사 장르에서는 얘기했었잖아요. 일로 와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보세요.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 그리고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 사건에 따른 뭐 인물들의 반응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한상 파이널 보시면. 얘도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일단 병이라는 인물을 세팅을 해요. 그 성격을 세팅을 해요. 그리고 배경을 세팅을 해요. 일단락 초반부 인사를 세팅하는 부분 그랬어.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병인의 다시 성격은 뭐냐면 신분 보증인이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주인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써주니까 고맙지만 동시에 그 의심이 불쾌하기도 하죠. 그럼 이거는 병일이의 지금 문제 상황이잖아. 그럼 병일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거냐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철학을 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PS 구조로 나중에 가거든. 나중에 설명하고. 다시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와가지고 병일이는 주인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는데 주인의 성격은 되게 문자도 모르고 뭐 글도 잘 모르는 거 같고 그러니까 글은 읽을 줄 알겠지만 학자적 성향은 없고 근데 돈은 많아서 행복하고 근데 자기 삶 무거운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병일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 장마, 성문, 누각이라고 이 작품의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 이 작품은 이 배경 상황을 가지고요. 뭔가를 자꾸 세팅을 하고 있어. 배경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은요. 배경이 가지고 있는 흐름에서 그 상황에서 이 인물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반응을 하냐, 어떤 반응을 하냐 이걸 자꾸 세팅을 하고 있단 말이야. 반복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거야. 병일이가 처한 상황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혼재 있는 상황.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성곽은 그대로 남아있는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 즉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암울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그런 장마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병일이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니체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곳은 하숙집이야. 그 하숙집은 자기 위안에 자기 시간에 자기 휴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자기를 짓누르기도 하는 압박 장소기도 하고 막 붕대들을 들끓는 그런 곳이기도 해. 그럼 거기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도피하죠. 사진관으로. 근데 술도 먹고 노가리도 까고 그러다 보면 좋다가 또 돌아오면 후회가 밀려드는 그런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초기에 어떤 학생의 후기를 받듯이 우리가 뭔가 이 소설에서 세팅한 인물의 삶에 나를 내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자, 이 흐름이 잡히면 정답도 되게 쉬워집니다. 봅시다. 제발 좀 여러분 개념은 그만 보라고. 아니, 풍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봐봐. 선생님 세태비 편 없나요? 내가 얘기했지. 확률적으로 보자고요. 없진 않아. 근데 세태비판이라고 주제를 세팅하기에는 그 확률이 너무 낮아요. 하지만 봐봐. 그러네. 얘기했죠. 상황을 주고 배경을 주고 구조적으로 인물의 반응이나 내면 심리 세팅을 하고 그것으로서 서사를 끌고 가네. 그냥 정답 2번 끝이라고. 다 포괄하고 있잖아. 구조적으로 뭐로든. 3번 선지. 과장을 굳이 왜 합니까? 이게 지금 비극까지는 아니지 않냐?
확률이 매우 낮다고. 자연이 주제요. 장면 전환이 빈번한가? 긴장감이 얘는 지금 싸워요? 이해됐어? 주제 잡으라니까. 선생님 1번이 왜 틀려요? 3번이 왜 틀려요? 4번이 왜 틀려요? 5번이 왜 틀려요? 야, 풍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럼 풍자 개념을 알아야지. 확인을 해야지.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야, 쭉 처리했어? 주제 뭐야? 2번. 정답 끝. 야, 니네가 주제라면, 야, 1번 뭐가 틀렸니? 풍자가 틀렸니? 세태 비판이 틀렸니? 우회적 비판이 틀렸니? 풍자를 통해서 세태 비판 우회적으로 틀렸니? 뭐 하자는 거죠, 도대체? 우리 고객님 이해되시죠, 지금? 아니, 그 문제는 뭐 할 거야, 도대체? 소설을 읽었어? 문학교육 목표? 우리 삶을 느낄 수 있어? 좋아. 느껴봤니? 주제 뭐예요? 정답 2번. 끝. 오케이. 계속 봅시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아이고. 야, 오늘 유난 힘들다, 야. 6평 대비로 존나게 달렸더니 아주 그냥. 온몸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금. 자, 봅시다. 다시 한번. A는 변화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말하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 도시가 있는데 성벽이 혼재되어 있어. 어떤 배경을 세팅한 건데, 이 배경을 세팅하는 이유는 이 배경에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뭐야? 그렇지. 변화한다는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죠. 주변 환경, 배경 만들고 있고. 자, 2번 선지. 그렇죠. 병일이의 장소에 병일이는 노동자라는 인물 요소. 그걸 성격이라 그랬었지. 노동자라는 세팅을 한 거죠. 그래야 인격 세팅, 인물 세팅, 성격 세팅을 해놔야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갈지가 보일 테니까. 자, 그 다음 봐봐. 병일이는 일단 피곤해. 이것도 성격이야. 그럼 예민할 수도 있고 막 힘들 수도 있겠죠. 지루함을 더하는 요인, 상황 던져줬죠. 자, 그럼 봐봐. 그렇죠. D라는 장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누각이야? 아니지. 그렇구나. 자, 발제독으로 푼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이 작품에서 특이했던 부분 뭐라고요? 배경. 도시와 성벽이 혼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병일의 성격 세팅, 배경 세팅을 해주고, 병일이가 일하는 사무실이라는 공간 세팅을 통해서 노동자 세팅이라는 걸 해주고, 이런 성격 세팅이라는 걸 해주고, 이런 주인공에 대한 세팅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병일이가 이런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세팅과 특히 거기서 자기가 위안으로서의 하숙집, 도피처로서의 사진가, 이런 세팅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자, 4번 정답으로서 장소, 배경 세팅이 된 건데, 여기 형광펜으로 여기로 와. 여기로 딱 연결이. 보이시죠? 아까도 얘기했죠? 하숙방. 자, 얘는 뭐야?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여기는 도피의 공간이잖아. 바로 정답 1번이죠. 됐어?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장면으로서의 특이점이 구조적으로든 출제 설계에서든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정답이나 문항 설계까지 끌고 왔다. 됐어요? 정리 잘 해보시고, 자, 바로 그 이후의 문제 갈게요. 자, 기억, 신분 보증인, 성격이죠.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있는 성격이죠. 봐, 병일의 상태 바꿔 얘기하면 이게 인물이죠. 인물의 성격이죠. 2번 선지, 자신을 의심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 반응, 내면 심리죠. 3번 선지,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내면이죠.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도 있다. 내면이죠. 봐봐. 한 장 파이널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하면 다 선지 판단되는 내용들이라고요. 4번 선지도 봐.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던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리을 찾아봅시다. 리을. 그러네. 지금 이런 문제 상황들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또 문제 압박을 주고 있잖아. 그러면 상황에 따른 반응, 즉 내면 심리 제대로 파악했니? 오케이. 마지막 5번. 미움에서 병일이 타인의 삶에 관심에 실망을 오가고 있다. 야, 지금 미움을 보시면 자기가 놀러 와가지고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잖아. 관심과 실망은 맞지 타인의 삶이 아니죠. 자신의 삶이죠. 지금 뭐하고 있어? 얘는 지금 성찰하고 있잖아. 즉 내면 서술, 내면 심리 중심 서술이잖아. 이게 지금 주제잖아. 자, 아까 42번에 2번 선지에서 오시면 돼요. 42번 2번 선지에서 형광펜으로 5번 선지로 연결. 정답 5번. 보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평가원이 이 문제를 내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선지 OX, 선지 OX가 아니라 사고를 유도를 한다니까. 얘들아 이런 사고를 한번 해보렴. 보이니? 정답이지? 오케이. 얘들아 이런 사고를 한번 해보렴. 얘들아 이런 사고방식을 한번 가져보렴. 얘들아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꿔보렴. 자꾸 이 느낌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거지. 막 수학처럼 그 사고방식이 변한 적이 없어. 야, 미분이 뭐 갑자기 뭐 적분되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학은 어떤 개념적으로든 명제적으로든 정립이 돼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랑 100년 전이랑 50년 전이랑 10년 전이랑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왜 가르치기 힘드냐면 이거 솔직히 작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 선생님 일부 겹친다. 그거 올해 버전으로 다시 다 갱신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업하고 올해 수업이 되게 색다르네. 이 지문이 현재 올해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그걸 많이 느낄 거라고요. 재수 강한 학생들 일부는. 그러니까 일부 재수 강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점이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어떤 사고의 흐름, 사고의 방식, 사고 방식을 좀 교정해 주고 결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